먹네. 자, 집합 B가 1, 2, 3이 있는데요. 그쵸? 원소에게서 3개 있는데 A는 B의 부분집합이죠? 네. 몇 개나 있을까요? 분집합도 포함이 돼요. 맞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죠. 8개? 8개가 나오겠죠? 왜요? 한 개짜리 3개, 2개짜리 3개, 3개짜리. 그렇죠. 개수로 따지면 되죠. 0개. 0개.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표현할 때, 그쵸? 네.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요. 집합교 중괄호죠? 네. 거기다 아무것도 없게 빈 걸로, 그쵸? 네. empty 얘기니까. 그 다음에 한 개짜리는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런. 한 개짜리는 1을 갖고 있는 애, 2를 갖고 있는 애, 3을 갖고 있는 애,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짜리니까 1, 2 갖고 있는 애와 1, 3 갖고 있는 애와 2, 3 갖고 있는 애가 있을 거고요, 그쵸? 네. 여기는 그냥 자기 자신 3개 다 갖고 있는 애, 그쵸? 네. 이걸 우리가 좀 재밌게 표현해보면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하나도 안 뽑은 거예요. 맞죠? 했죠, 이거? C. 안 했어요? 팩토리얼 안 했나요? 했어요? 느낌. 팩토리얼이 무슨 뜻인데요? 그 수에서 1까지 곱하는 건데 이상하게는 아니지만 0팩토리얼이 1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네, 어차피 만약 1까지 한다고 해도 0 곱하기 1은 0이네. 그러니까 곱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서 그런 건데요, 그쵸?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미수가 안 걸리는 수용도라는 개념이에요. 수용도가 뭘까요? 수를 쪽으로 나타낸 표 같은 거. 그림이죠. 근데 이 수가 그 나무가지로 했는 맞아요. 트리고 나무 숫자예요. 나무 숫자. 그쵸? 나무까지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계속 가지가지. 맞아요. 이렇게 막 뻗쳐요.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이게 결국은 분류 개념이니까. 그쵸? 네. 이게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n팩토리얼은 수용도 개념이에요. 원래 n팩토리얼의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0팩토리얼은 1이다. 그걸 정의로 쓰.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에 n 플러스 1 곱한 거다. 이게 정의예요.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0의 팩토리얼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곱하기 0 0인데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수용도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수용도? 모르겠다. n에다 0 넣어볼까요? n에다가 0을 넣어. 그럼 1 팩토리얼은 뭐다? 1 곱하기 0 팩토리얼이다. 맞아요? 요 식이 그대로 넣은 거예요. 0 팩토리얼이 2이니까 1은 정의라니까요.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0 팩토리얼 정의 n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넣으면
2 팩토리얼이 2 곱하기 1 팩토리얼. 그럼 이거 1 팩토리얼에서 1 곱하기 0 팩토리얼. 얘네다 2 넣으면요?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 쭉 넣어서요. n에다 n-1을 넣으면 n 팩토리얼은 n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상한데? 왜? 뭐가 이상하죠? 그럼 얘들 몽창 거의요.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 그럼 1의 제곱. 여기서 여기까지 다 곱한 거하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다 곱한 게 어떨까요? 같겠죠? 그럼 의미가 없죠? 네. 그럼 결론이 뭐가 나와요? 1 곱하기 0 팩토리얼이 다 약분되고 1, 2, 3, 4, 5, 6. 1, 2, 3, 4에서 n까지 한 게 n 팩토리얼. 결론이 그거예요. 0팩토리얼은 1이니까 여기 n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 n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있고 네. 맞죠?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이거면 충분해요. 근데 이걸 갖고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학을 하면서 중요한 게 해석이죠. 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쵸? 잘 와닿게 해석을 할 것이냐. 네. 그 의미 있는 하나의 해석이 n명 줄 세우는 경우 수? 네. n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수영도 개념으로, 그쵸? 네. 정확히 n 팩토리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걸 이용하면 되니까, 수영도를. 그쵸? 네. 예를 들어서 3명을 줄 세운다고 쳐봐요. 그쵸? 이게 한 명에서 한 명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3가지가 되고요. 네. 3명이면. 그쵸?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3가지가 안 되죠. 여기 한 명이 왔으니까. 그쵸? 이런 식의 개념이라서. 그쵸? 3명 줄 세우는 경우 수는 3팩토리얼이더라 이거죠. 이해되죠?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n팩토리얼을 분석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n명 중에서요. r명을 뽑아요. 오케이? 그리고 그 r명을 줄 세울 겁니다. 몇 명 남았어요? n 마이너스 1. 나머지 마저 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n 팩토리얼 맞아요. 나눠서 한 명씩 나눠서 줄 세우는데
알긴 하지. n 팩토리얼과 전혀 다르지 않죠.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n에서 r까지 이건 n에서 r 플러스 1까지 더하면 n에서 r까지 곱하면 그럼 우리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고 그쵸? 네. 그 r명 줄 세우고 그쵸? 네. 나머지 n-r명 마저 줄 세우면 네. 결국은 n명 줄 세운 경우에서 똑같더라 그쵸?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n명 중에서 r명 뽑는 경우의 수를 NCR. 그 다음에 r명 줄 세우는 경우 수는 당연히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나머지 n-r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작업하면 결국은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과 같더라. NCR. 맞죠? 그러면 NCR을 우리는 팩토리얼로 나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요? r 팩토리얼 곱하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면 n 팩토리얼이면 NCR은 1이에요? 아니죠.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이 곱해지면 n 팩토리얼과 같을 리가 없죠. 생각해보면 금방 맞네. 이상. 난 어떻게 그래서 n명 중에 r명 뽑는 경우의 수는요. n 팩토리얼을 그냥 나눠버리면 돼요. 뭘로요? n 마이너스 r 또 n 팩토리얼을 아이고 뭐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로 나누고요. 또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n명 중에 r명 뽑는 경우 수를 우리는 저렇게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또 좀 마저 정리를 좀 해보면요.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의 곱이야. n-r 팩토리얼은 1부터 n-r까지의 곱이야. 두 개 약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r 마이너스 n-r까지는 다 약분이 됐으니까 그거보다 하나 큰 이 숫자까지만 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밑에 이제 r팩 이렇게 있겠죠. 네. 이게 r개의 곱이고 이게 n-r개의 곱이니까 전체적으로 n개의 곱이에요. 얘도 n개의 곱이었어요. 그쵸? 얘는 n-r개의 곱이었는데 약분이 됐으니까 얘도 r개의 곱입니다. 얘도 r개의 곱이고요. 이게 1이다 라는 건 말이 안 되죠. 1이게 되려면 뭐야? 이게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n명 중에 r명 뽑는 경우의 수를 그쵸?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세 개 중에 빵개 뽑는 경우 수. 얘는 세 개 중에 한 개 뽑는 경우의 수. 얘는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 경우의 수. 얘는 세 개 중에 셋 다 뽑는 경우의 수. 저거 다 더하면 결국 2의 3승. 2의 3승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해봐. 이 집합 A에 1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 경우와 2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 경우와 3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 경우니까.
이해되죠? 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전개하는 거와 다르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예.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A 세제곱 더하기 A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맞아요. A, B에 관한 3차원밖에 안 생겨요. A, B에 관한 3차원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씩 생기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쵸? 네. 그럼 이 얘기는 가로 3개 중에 B가 하나도 안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31, 그렇죠. 32, 그렇죠. 33. 그렇죠. 이거 B 기준에 A 기준으로. 이건 B 기준이죠. 아 맞네. 아 3개 뽑았는데 B가 3개. 그러면 이 얘기는 더 재밌는 건 A에도 1 넣고 네. B에도 1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의 3승은 맞죠? 네. 여기 A, B 다 1이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다 세제곱. 그래서 다 더한 거. 일종의 증명이. n명 중에 r명 뽑는 경우의 수는요. n명 중에 나머지 n-r명 뽑는 경우의 수하고 다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값이 1, 3, 3, 1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똑같거든요. 대칭입니다. 항상. 이 개수들이.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7C2 7C5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두개 더. 그렇지. 버려지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경우수를 셀 때 항상 이 C가 컨비네이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합론이라고 그래요. 7개 중에 컨비네이션 2개를 컨비네이션 한 게 몇 개? 그냥 좋죠. 그럼 가장 기초가 결국 경우의 수는 요 컨비네이션 조합이구나. 그래서 이름도 조합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각각의 원소마다 n개가 있는데, 그쵸?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각각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집합 얘기하고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합에서도 그 집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 yes or no 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마치 영역의 개수가 나왔던 것처럼 전혀 다르지 않게 나오죠. 이진수 얘기가 나오죠? 이진수 얘기가 왜 그래? 1이 yes, 그러니까 이게 yes or no. no. 그래서 컴퓨터 이진수. 집합하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서도 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똑같은데요. 약간의 제한이 생긴 거예요. 부분집합 중에서 그 부분집합 전부 다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빼고 생각하면 그렇지. 1과 2는 원소로 같고, 그쵸? 네. 5는 원소로 같지 않고, 그쵸? 7개씩이거든요. 이 말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그쵸? 경우의 수를 따질 때 한 개짜리는 한 생각. 얘들은, 그쵸? 얘들은 경우의 수가 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얘는 포함, 얘는 불포함. 네. 그럼 나머지 얘기야. 3, 4, 6, 7, 8을 지금 한 개씩. 2의 5승이 되는 거죠. 32개 나와. 이해됩니까? 그냥 뭐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빼고 생각해버리는. 그렇죠. 경우의 수에 있어서 그 경우의 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한시켜버린 거니까
달라질 일은 없다는 얘기죠. 원소의 개수 있지 않나요? 응? 이제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A는 원소의 개수가 3개고 집합 B에도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으면 합집합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던졌는데요. 집합이 몇 개 있는지 알겠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모르죠, 지금. 근데 그게 뭐 범위는 중요하나? 그렇지? 겹치는 원소 3보다 크고 그렇죠. 6보다 작거나 합집합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 합집합이, 그쵸? 그러면 최소 3개, 최대 6개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원소의 개수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집합 2개가 있으면 그냥 집합 2개 그리면 돼요. 2개 이렇게 그려서요, 그쵸? 그럼 영역이 몇 개 나오죠? 4개. 영역이 4개 나오죠? 네. 그려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면 돼요, 원소에. 네. 그럼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3개, 그쵸? 맞죠? 근데 여기가 3개면 여기는 빵개여야 되고요. 여기는 다시 3개여야 돼요. 그때가 최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올 거고요. 그쵸? 여기가 3개면 여기가 3개면 여기도 빵개, 여기도 빵개에서 최소 개수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 개수가 결정났기 때문에, 그쵸? 어디다 슬쩍 옮기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또 변화가 생기고, 그쵸? 개수 세는 데 있어서 아주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자, 요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포함 배제의 원리. 간단히 포제의 원리라고도 해요. 포제. 유한집합이라고 했어요. 유한집합이라는 얘기는 개수가 결정이 난 그런 집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합집합의 원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쵸? 네. 아까 유한이 지금 몇 개 있는지 정해진 거라 했잖아요. 그럼 무한이 꼭 끝이 없는 게 아니더라도 몇 개 있는지 안 정해져 있으면 그쵸. 실제로 한 개라고 쳐도 무한이 한 개인데? 한 개인지 모르면 모르면? 네.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한 개인지 모르면 0, 1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많죠. 몇 개나 있는데요? 진짜 많죠. 몇 개인지 결정할 수 없어요. 무한입니다. 0, 1 사이. 유한은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무한은 개수가 결정나면 돼요. 그냥. 안 결정나. 그 개수가 뭐 몇이든 상관없어요. 0이든 1이든 10억이든 10조든 그죠? 결정이 나면 돼요. 자, 집합 A, B가 있는데요. 그쵸? 합집합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과 그쵸? 여기 있는 애들 다 더해서 개수를 구하면 되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아이고 이 개수를 다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합 A는 여기서 2까지거든요. 그쵸? 네. 집합 B는 여기서 2까지고요. 그쵸? 맞죠? 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2번 계산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쵸? 네. 이게 합집합 원소의 개수예요. 그쵸? 네. 그걸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자, 여기는 얘들 포함시켰고요. 여기서는 배제시켰어요. 그쵸? 이해됩니까? 이걸 배제시킨 이유는, 그죠? 이 부분이, 그죠? 겹치니까. 여기서도 한번 세졌고요. 이 부분이 여기서도 한번 세졌고, 여기서도 한번 세졌기 때문에, 그죠? 네. 두 번 세졌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집합이 세 개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면요. 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이거 겁나 그거 함정으로 많이 나와. 음. A, B 교집합 빼고 B, C 교집합 빼고 A, C 교집합 빼고 A, B, C 교집합 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이가 한 개짜리 교집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개짜리 교집합. 네. 한 개짜리 교집합에서 두 개짜리 교집합을 다 빼야 돼요. 네. 아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 개짜리 교집합을 더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를 항상 이렇게 교집합 원소들의 개수들로 포함, 배제, 포함, 배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개여도 네 개면 더하고 빼고 더하고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연습 한번. 더하고 빼고 더하고 아닌데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포함, 배제, 포함, 배제, 포함, 배제. 계속 그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네. 저게 포함, 배제, 포함, 배제, 포함, 네. 배제. 이 연속이고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죠. 이해됩니까? 응.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어디 23명 여러분 여기요 여러분 여러분
6명 아니야? 응? B만 플러스 6명 아니야? 자, A 문제를 푼 학생이 19명이죠? X 더하기 T가 응, 뭐였더라? 19예요. X 더하기 T 19, T 더하기 Y는 뭐냐? 23이에요. 23. Y 더하기 T는 23. 하나 더 풀지 못한? 3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Y는 5.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럼 저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더하고 이걸 2개 빼요. 아니, 하나를 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T가 12. 일부러 이렇게 썼죠? X 더하기 Y 더하기 T가 2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T는 뭐다? 17. 그러면 이거 맞네. 생각보다 문제가 쉽네요. 좀. 자꾸 여기다 집어 던질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값이 나올 리가 없고 음이 아닌 정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에서 부등식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등식. 부등식이 나온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로 해석이 돼요?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겠죠? 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 해놓고, 그쵸? 이 값의 최대값 구하라든지, 이 값의 최소값 구하라든지, 뭐 이런 게 결국은 부등식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가 어떤 영역이든 원소의 개수는 음이 아닌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 부등식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아까 다 했고요. 네. 뭐 다음에 다시 공부해. 그냥 하면 돼. 지금 다 했는데. 맞죠? 네. 하면 되지. 그냥 이거는 홀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게 그걸 하면 되지 않아? 그렇죠. 전체 개수 몇 개 나옵니까? 부분집합. 전체요? 32. 32. 2의 5승계 나옵니다. 2의 5승계가 나오는데 2의 5승계 중에서 잠시만요.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렇죠. 그게 2개네요. 응? 3개네요. 짝수로만 이루어진 게 2승계. 없는 거는 아니지. 없는 거는 홀수를 포함했었을 수는 있잖아요. 공집합이? 했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없애야 되는 거? 왜요? 포함을 안 하는 공집합이. 공집합은 홀수도 포함을 안 하는 거. 그렇지. 빼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소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그러면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네. 그러면 몇 승이에요? 3점수로. 2의 10승? 네. 1024? 그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소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애들 몇 개? 3점 1은 어떡하지? 1은 소수 아니에요. 합성수도 아니죠. 그냥 소수의 정의가 뭐야? 1과 자기 자신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 소수의 정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1보다 큰 애다. 그렇죠. A가 P를 나눈다면, 그죠? 네. 그런 A는 뭐다? 지금 나누기예요?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A가 P의 약수라면, 그죠? A는 1과 A.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A 뿐이다. 라는 말.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약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A라는 놈이 존재해서요. 그쵸? 네. A라는 놈이 존재해서 P를 나누는데, 그쵸? 네. 이 A가, 그쵸?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A 뿐이 아니에요. A가 얘도 아니고, 그쵸? 네. 얘도 아닌. 뭐라는 거야? 잘못 썼잖아. 에이. 바보네. 뭐라는 거지? 이게 피해야죠?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이 존재해버리면 뭐다? 얘는 합성수라는 얘기. 그쵸? 네. 자, 직접 구해봐요, 이것도. 저는 이게 좀 생각보다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지금은. 매우 간단하죠? 실기 50 더하기 34 빼기 26. 어딜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2와 3의 합집합. 그럼 여기 몇 개예요? 여기 중간에. 중간에는 16. 16개. 2의 배수 몇 개예요? 이거 50개. 근데 저기 이미 16개가 있네요. 34개. 3의 배수 몇 개예요? 33개. 이미 16개가 있네요. 맞죠? 됐네.
자꾸 포함 배제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당연히 논리를 잘 해야 돼. 정교해야죠. 하나라도 빼먹으면 큰일 나고요. 네. 하나라도 셌던 걸 또 세면 안 되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힘들어요. 우선 집합을 잡는데 A, B가 저거는 뭐가지?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는 게 아예 더 편해요. 그리고 집어 던지세요. 1을 집어 던집시다. 몇 가지? 1. 여기다 집어 던질 거예요. 1이 집어 던지면 몇 가지 경우 생겨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는데. 네. 세 가지 경우 생기죠. 1. 네. 2는 세 가지. 3. 세 가지. 그럼 전체적으로 경우 수는 3의 6제. 3의 6제곱 나옵니다. 집어 던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집합은 아니고 A가, 그쵸? 네. 그럼 여기서 이 경우의 수 중에 얘가 공집합인 경우 빼주면 되죠.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여기 안 떨어지니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맞아요. 오케이?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을 굳이 이렇게 그릴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그죠? 이렇게 그렸더라도 상관은 없는 게 저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가 빵개가 되게 하면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지 않으면 돼요. 여기가 빵개가 되게 하면. 오케이? 네. 그러면 결국 이 그림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오죠. 어차피 이거나 똑같은데. 좀만 쉬었다 해요.